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단독 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의 대경로, 조희대 대법원장 작심, 윤석열 대통령의 소름 돋는 이것들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대검찰청 간부 형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답을 소상하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분하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것을 그분께서 직접 이제 카톡에다가 소상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미 적폐 청산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질문을 뭐 했느냐. 형님, 고조 얼마 전에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서리 방송을 했더니만이 거저 시청률이 빵빵하게 잘 나왔으더래.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형님의 신세를 좀 지자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이 장난나 새끼래 나 아니었으면 오케이 될 뻔한. 이번엔 또 어떤 질문이니 이렇게 똥폼을 참는 거야. 참고로 이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다 평양 분이세요. 아주 늦둥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10년도 훨씬 넘었죠. 한 18년 됐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다른 검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그 북한 마약이 조선족들과 또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그런 드라마, 이 대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던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는 만나면 이분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 필동 면옥이나 평양 면옥, 냉면을 아주 좋아하고, 저희는 만나면 아새끼 잘 잊어서 이성산이 아새끼래고 저야 살깎기 열심히 했구나. 야, 그러면 저도 이야 형님이래 승진하셨습니까? 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사족을 빼고, 자 형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 이화영 재판 9년 6개월 때린 그 판사, 신진우 부장판사, 그런데 이재명 재판 주임 판사가 되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분이며, 또한 이재명의 재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법적인 용어는 좀 빼주시고 그냥 노멀하게 편하게 형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수다래. 알가소 정감독 잘 들어. 일전에 보내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청산, 검찰을 잡고 윤가군 검사들, 윤석열에게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검사들, 진짜 칼제비들 싹 다 갈았다는 이야기를 했지. 무려 40명의 고검장급 완전히 바꿨어. 왜?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을 했던 검찰과 또 법원에 있는 고위 간부들, 이번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칼을 쳤다라고 했지.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안 시킨 세력들이 누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얘네들은 윤가근이 아니야. 얘네들은 바로 한가원, 한동훈하고는 멀리 이런 검사들이야. 이야기했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한동훈과
이원석에게 시간을 주었어. 원래 작년도에 하도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안 시키니까 작년도 4월 달쯤에 한동훈을 날릴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참고 기다린 거지. 안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보낸 거야. 쉽게 말해 한동훈과 이원석의 중간 그 카테고리를 딱 잘라버린 거야. 끝까지 배려는 했지. 그리고 올해 2월달, 3월달에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지랄 발광을 해서 검찰 인사를 뒤로 미루었지. 자,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야? 바로 40명의 고검장급 진짜 검사들, 정말 칼제비들 싹 다 우라카이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3월달까지 문재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총지휘하고 막강하게 탱크처럼 몰아붙이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송경호 제끼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지. 그리고 이원석의 김건희 여사 수사팀 수족 다 잘랐지. 그런데 걔네들은 수족을 잘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만이 없어. 왜? 승진을 했거든. 승진. 송경호만 좌천형 승진. 부산으로 쫓겨갔지. 이원석만 X 된 거야. 이원석은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띨띨한 놈이고, 지금 검사들 이원석 말 안 들어. 그전부터도 일선 검사들이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과 관련된 수사를 빨리빨리 하려고 검사들이 막 뛰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 자가 검찰총장 자격이라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다 잘라버린 거지. 자, 여기서부터 슬슬슬 정동선 감독이 먼저 소개시켜줘야 해. 뭐냐? 작년도 10월 달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때문에 대경로했던 사건이 있었어. 아마도 10월 20일쯤인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대경로했냐면, 당시에 이원석이가 현직 대통령 수사하는 것보다 이재명 수사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경로를 했어. 그리고 대경로를 했어.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이원석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거 웬걸. 야. 자, 보십시오. 자, 작년도 10월 24일 기사입니다. 이원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처럼 힘든 수사 대상 처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사 생활 30년에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재명 대표 영장을 쪼개기 청구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 대기업과 재벌 등 여러 어려운 사건들, 검찰 내부 감찰 사건 등을 담당하고 험한 일도 많이 했다라며, 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이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수석들도 현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이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기소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현직 대통령보다 더 힘든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제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이는 검찰이 정치적 위도를 갖고 이재명 대표 영장을 쪼개기 청구하고 있다. 12월 말이면 3차 영장 청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박범계 위원의 의혹 제기도 반박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이 전과사범 이 이재명의 이 수사 이 힘든 자 이겁니다. 이거 이제 대경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경로를 한 이후에 이미 마음을 굳힐 대로 굳혔고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그분들과 또 다른 윤곽은 검사들에게 이건 내 생각이야. 특명 아닌 특명을 내렸어. 뭐 검찰 인사 빨리 하고 또한 대법원장도 빨리 임명을 하고 또 대법원에 법관들 늘려라. 자,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얼마 전에 정성섭 감독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워딩으로 방송을 했던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놀고 있지 않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친문재인 정치판사들, 친민주당 정치판사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알박기를 해 놓은 자들 거의 60% 이상 대청소 끝냈어. 아니 60%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한 70% 이내라고 말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인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우리 검찰들도 깜짝 놀란 사건이 있어. 그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친문재인 성향의 정치 판사들을 스무스하게 알게 모르게 좌천을 시키면서 또 승진을 시키면서 좌천용으로 옮겨 놓으면서 뭐 했다? 작심했어. 그 작심이 뭐냐? 법관들을 엄청나게 늘렸어. 에이? 법관들을 엄청나게 늘렸어. 수백 명일걸?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좀 보고 갈게요. 법관 수백 명을 늘렸어. 자, 야, 아니 이런 것들을 내가 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희대 법관 300명 이상 증원 추진, 법정 구속 공정해야. 응? 법정 구속 공정해야. 자, 올해 2월 16일 기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2월 1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절실 올해 국회 통과 목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육아휴직과 해외 연수 등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7% 이상인
여명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에서도 논의만 되고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통과하는 게 사법부 목표. 또한 법원의 젊은 피를 수혈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부장판사와 함께 합의부를 구성하는 배석 판사의 경력 기준은 3년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력 법관 문제는 다음 국회회의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핵심이 이 형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핵심이,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이게 뭐냐? 법정 구속은 공정해야 제도 꼭 검토하겠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게 형사상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 재판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법정 구속 제도의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말하면 오해 소지가 있고 이것들과 별개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꼭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의 핵심은 법정 구속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이야.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종 감독이 궁금해하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자, 신진우 부장판사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의 최측근인 은수미 성남시장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던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야. 신진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뭐라고 불리느냐? 한마디로 검투사라 불러. 검투사. 신진우 부장판사는 검도도 아주 잘해. 그래서 판사 같은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해. 볼까? 이번에 이화영 9년 6개월 때렸지. 그리고 그 전에 은수미 전 시장 법정 구속했지. 그리고 2022년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때렸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 6개월 때렸지. 신진우 부장판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남과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재판에는 맞춤형 검투사야. 검투사. 검도도 아주 잘해. 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름 돋는 이것들을 차례차례 정리해 볼게. 첫 번째, 2년 동안 친문재인 판사
친문재인 검사 간부들 한동훈이 취재 못했어. 이재명, 문재인도 조국도 마찬가지고 놔뒀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가장 중요한 사법부에 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하나 개혁을 해 오셨어.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4.10 선거. 여기서 한동훈이가 폭망한 거야.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계산이 옳았다고 확신을 한 거야. 왜 민정수석실 부활시켜준 줄 알아? 그러니 누구보다 칼잡이들을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때를 딱 기다리고 친문 판사들, 친문 검찰들 기가 막히게 쳐버렸지. 소름 돋지 않아? 지금은 다 검사들, 뭐 다라 그러면 그렇겠지만 검사들 대부분 윤곽은이야. 윤곽은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고 보면 돼. 의리 있고, 사람이 의리 있고 정이 있고 그냥 사정없이 까는 호랑이 같은 칼잡이들이야. 그 호랑이 같은 칼잡이 1년 전에 대장동 수사 하다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일하게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신진우 부장판사야. 응? 나의 뇌피셜인데 윤석열 대통령 또 특히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조희대 조희대 대원장 삼각편대가 트라이앵글이 지금 기가 막히게 적폐들을 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소름 돋는 게 뭔지 또 말해줄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거야. 이제부터가. 봐봐. 이번에 이재명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좀 속타게 하는 거죠. 법정 구속. 이재명 법정 구속. 여기에 형 검사 인생 모든 거 다 걸게.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청산 공개 1호는 바로 이재명이야. 그냥 이거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나의 뇌피셜이야, 뇌피셜. 그런데 정감독, 나도 정감독을 알아온 그 기간이 있고 또 정감독이 지금 부정선거 파헤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형을 감동시키니. 나는 진짜 너 방송을 볼 때마다, 자네 방송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 대한민국을 위한 너의 진정성. 그러니 내가 이렇게 보내면 방송을 할 텐데 내가 후라이 까면 되겠니? 후라이 감 거짓말하면 되겠니? 나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또 내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 검찰 선배님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야.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소름 돋는 공개 적폐청산 1호 대상이야.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생각해. 그러니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수십 년간 옆에서 지켜봐온 저의 경험상 윤석열 대통령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정성산 TV에 이 리포터가 되어 버렸네요. 최소한 검찰 내부에서 공개해도 되는 나의 객관적이며 팩트적인 부분들을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아우, 땡큐. 자,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 형님의 마지막 멘트, 이재명은 법정 구속, 본인의 검사 생활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말은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